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야, 형님들, 이거 바로 AS 수정해야겠습니다. 7%대 금리가 아니고요. 잘못하면 형님들 9%대 금리로 가겠는데? 수정 AS 하겠습니다. 7%가 아니고, 7%가 아니고, 9%예요. 아니, 씨, 내가 대출을 하라니까 금리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나, 대출 금리가. 야, 5년 고정형 기준으로 최고가 7.35%래. 아니, 씨, 무슨 금리가 7.35%야? 잠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형님들 아파트 산다고 10억을 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억을 대출을 했어. 금리가 7.35%야. 이거 영금리잖아. 그러면은 곱하기 7.35 나누기 12는 이게 맞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아이씨. 7.35%잖아. 아이씨. 나누기 100. 와. 아니 형님들 1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600만 원이 이자야. 자, 10억 대출을 했을 때 이자만 600만 원. 월. 맥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스. 그럼 여기서 지금 1.25%나 1%가 지금 더 오른다는 얘기잖아. 기준금리가 올라가. 5년 고정형이야. 야, 진짜 영끌한 애들. 야, 그러면은 이거 진짜 이거 대출한 친구들 어떻게 되는 거지? 1%만 올라간데도 8.35%잖아. 그럼 600 한 5, 60만 거의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를 하는데 세후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합시다. 이 집에 존나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세후 1000만 원을 벌면은 한 650만 원, 700만 원 가까운 돈이 금융 부담으로 나오면 300만 원 남아. 그럼 아파트 관리비하고 고정비 들어가는 거면 한 250 들어갈 거라고. 생활비, 애들 밑에.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야? 아니 이거는 형님 좌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도 나 금리가 7.35%인지 처음 알았어.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거는 뭐다? 시장이 죽는다는 거예요. 시장이 죽으면은 당연히 소비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투자도 줄어들겠죠. 투자 당연히 위축이 되지. 재고는 쌓이겠죠. 공장에서는 더 이상 가동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쌓인 재고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은 쌓이는 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생산량을 줄여야겠죠. 그럼 노동자가 필요 없겠죠. 이 해고된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달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배달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달의 단가가 내려갑니다. 경제가 붕괴돼 버려요. 자, 형님들 제가 간단한 시장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이 아파트 단지에 이게 1000세대야.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인데 여기 앞에 이 아파트 단지 옆에 통닭집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은 형님들의 논리로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닭을 시켜 먹는다 봐야겠지. 아니,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는다. 한 달에 한 번. 그럼 1000세대가 한 달에 한 번을 시켜 먹는다면은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 3은 9, 3, 3은 9. 그러면은 하루에 단순 계산입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하루에 이 통닭집은 300마리를 팔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됐어요. 네. 아니, 1000세대니까 30으로 나눠야 되네. 그지? 30으로. 쏘리. 미안합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중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통닭을 시켜 먹는다 봤을 때 하루에 33가구가 주문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통닭집은 달에 1000마리를 팔아야 돼요. 단순히 계산하자고. 단순히. 그지? 단순하게 계산하자. 그러면 이 통닭집은 절대 불패입니다. 망할 일이 없어. 그지? 망할 일이 없지. 이 아파트 단지에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이 통닭집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 집은 불패야. 1000마리를 매달 고정적으로 팔 수 있는 데라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현실은 한 달에 한 번 치킨 먹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동네 국밥집 가는 것도 한 달에 2번 못 간대요. 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가족들끼리 어디 가서 고기 구워 먹거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벼운 그냥 저녁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냥 간단하게 저녁 먹는 거는 외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식사하러 나가는 거고, 진짜 뭐 고깃집에 가든 뭐 어디 괜찮은 식당에 가서 뭐 호텔 뷔페를 간다든 아예 엄두를 못 낸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서울도 아닌 경기도도 아닌 부산에서 3억 4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로 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 경기권에서 2, 3억 대출도 아닌 5억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억까지. 이 사람들에게 외식이라는 사치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요.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부족한 부분만큼만 대출을 받았다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대출이 최대 얼마까지 되는가를 가지고 집을 정하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집이 아니고 이제는 주위의 시선까지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사요. 어떻게 편법을 쓰든 60% 70%까지 대출을 끌어내서 집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예전에 살던 전세보다 더 못한 집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시장 구조가 그래요. 내가 점프를 실패하잖아요. 점프를 실패하면은 점프하기 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 그래서 부동산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가 형님들 이 틀포티나 연포티나 틀피프티들을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봐봐. 자, 부모가 가진 게 없어. 나도 가진 게 없어. 어떻게 결혼을 했어. 그리고 자식들도 생기. 마누라하고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근데 주위의 친구들은 다 잘 돼가지고 대출은 안고 있지만은 인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씩 있어. 근데 난 지금 빌라에 전세를 살아.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자연스럽게 인간은요,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제가 형님들 보고 왜 친구를 만나지 말았냐면은 친구들 만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내 내면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감정적이 되죠.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 인간이 감정적으로 변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 감정적으로 끌어오른 그 감정이 폭발하는 시점에 그래 씨발 나도 집 사자. 저 또 인생 뭐 있나? 그래 지금보다 더 허리띠 쪼아매고 버스 타고 댕기고 밥만 먹고 살면은 할 수 있. 와이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발목을 잡는데도 자기 자존심과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결국 집을 계약을 떨크덕합니다. 보통 대부분 대출하면은 뭐 몇 개월 유예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1년 유예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예하고 원금 유예하고 이자만 낼 때는 괜찮아. 근데 거기에 이제 원금까지 같이 붙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 물론 이자도 많지만 거기에 내가 몇백만 원의 이자를 내면서 거기에 몇십만 원이 더 붙으면은 그거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그래도 한 1, 2년은 야 그래도 우리 집이 있으니까 좋잖아. 자위를 해요. 우리 집이라. 근데 그게 우리 집입니까? 은행 집인데 내가 대신 세금 내고 내가 대신 이 집을 지켜주고 있다. 다달이 은행에 달세 내고 있잖아. 그러다 그런 내 집을 가졌다는 희망에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팁니다. 40년 50년 모기 대출에 결국 2년 지났어. 50년 했으면 이제 48년 남은 거야. 근데 2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네. 내가 남들은 집 사면 다 집값 오른다는데 나는 2년 동안 왜 집값이 꿈틀도 안 해. 그러다가 서서히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 야 그래도 우리 집이 얼마짜리인데. 자기가 가진 빚은 생각 안 하고 우리 집이 얼마짜리인데 라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다 갑자기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집값이 한 5억이 올라버린 거야. 이게 무슨 일이고. 집 대출은 그대로 있는데 집이 5억이나 올라붙네. 우와 나는 부자 됐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상냥한 아가씨가 전화를 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성실히 저희 대출금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에 어떻게 저희 대출 상품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죠?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잠깐 시간 되시면은 한 1분만 괜찮으실까요? 네. 이번에 그쪽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려가지고 고객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그 주택담보대출에 한 3억 정도 또 추가 대출이 여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3억이나 추가 대출이 된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앞으로 48년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추가 대출 3억이 된다니까 그 돈이 공짜돈 같이 들리는 착각에 빠져. 그때부터 환상에 빠집니다. 무슨 환상? 우와 나도 그럼 BMW 하나 살 수 있겠네. 우와 나도 벤츠 한 대 끌 수 있겠네. 사람들은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매가 쏟아져 나오고 압류가 쏟아져 나오고 공매가 쏟아지는 무서운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나가면은 그나마 투룸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원룸으로 쫓겨나거나 혹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생긴다. 그동안 자기가 붓고 모아놓은 돈까지 전부 다 털려버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으로 감정적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 물론 뭐 형님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저는 집을 할부로 살 수 있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요. 저는 자동차만 할부로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차를 뭐 리스나 사업자가 아닌데 일반 개인이 할부로 이렇게 차를 많이 사는구나. 차량 구입의 99%가 다 할부로 사는구나 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샤넬 백이나 뭐 에르메스 백이나 뭐 1,500만 원, 1,800만 원을 한도가 안 돼서 카드 2개, 3개를 가지고 겹쳐서 끊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물론 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데 가서 물건을 안 사니까 모르는 거지. 저를 뭐 재수없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저는 좀 재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그게 기분 나쁘면은
구독 취소하고 가면 되지. 자, 제가 왜 이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느냐. 형님들, 제 친구들도 보면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뭐 진짜 가난하게 살아. 지금 배달업 하면서 주말에는 대리운전도 같이 뛰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도 사업하다 망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뭐 노름하다 망한 친구도 있고, 코인 투자가 망한 친구도 있고, 주식에서 망한 친구 많아요, 주위에. 근데 정말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친구,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털 거 다 털고 나니까 빚밖에 안 남은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 그런 친구들은 만나면은 가끔씩 제가 밥도 사고 소주도 한 잔씩 사요. 저 그렇게 재수 없는 놈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하면서 박사인 척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은 맨날 주식 이야기, 맨날 코인 이야기나 하는 친구들은, 망한 친구들한테는 절대 술 밥 안 사줍니다. 걔네들은 그냥 도박꾼들. 이 친구같이 사업이 망하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건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돈 빌려서 그 돈으로 다시, 맞아요,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잃어요. 그리고 돈 빌려준 친구 연락 씹고. 이런 애들이 대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친구. 형님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기분이 좋다고 한턱 쏜 게, 혹은 함부로 뱉은 말이 나중에 형님의 함부로 결정한 일들이 나중에 형님들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이성적으로 철저히 계산해서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나름 수익률이 좋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준다?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형님들 그런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단 하나 있죠. 사기.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없이 하이리턴만 바라고 있는 사람, 즉 소설 속에나 존재하는 환상 같은 꿈을 꾸면서 사기꾼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드리죠.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어쩌라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그럼 뭐냐, 걔들이 뭔 욕심이 있겠어.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전세를 들어간 욕심이 있죠. 자, 평균 이 동네 전세가가 1억입니다. 근데 8천짜리 신축 전세가 나왔어요. 무조건 의심해야죠. 이 동네 시세의 전세는 1억인데 신축 전세가 8천에 나와. 의심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뭐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오늘은 형님들에게 이런 경제 위주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 방송 경제 이야기도 열심히 들으시면요 절대 사기당할 일은 없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형님들. 어떤 미친놈이 자, 대한민국 할배 할매들, 우리 나이 많은 노인 형님들께 내가 경고를 하나 하는데, 차라리 어설픈 리딩방 들어가서 주식할 바에는 그냥 나한테 후원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내일 만약에 삼성이 상한가를 찍는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서 내일 삼성이 상한가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저기 아버지한테 전해가지고, 아버지 내일 삼성 상한가 갑니다. 이빠이 사놓으세요. 어머니 내일 상한가 갑니다. 동생들아 내일 삼성 상한가 가니까 존나게 사놔라. 처형 내일 상한가 가니까 삼성 꼭 사세요. 처제들 상한가 가니까 꼭 사세요. 처남 삼성 상한가 가니까 이 씨발 빚내서 삼성 다 사놔라. 이렇게 합니까? 걔들이 살 수 있는 돈을, 어이 처제 나 급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00만. 처남 나 급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00만. 처형 나 급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0만. 아버지 한 10억만 빌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한 1억만 빌려주세요. 1억. 야, 온 동네에 긁어드릴 수 있는 돈은 다 긁어들여서 그걸로 삼성 사지. 미쳤냐? 남한테 삼성 사라고 떠들어 제끼게? 왜 리딩방이 사기인지 알겠지? 이래도 정신 못 차리는 또라이들이 있다니까. 미쳤냐? 돈 내는 거를 얼굴도 모르는 니들하고 나눠 먹게? 그럼 지들은 그렇게 돈 많은데 리딩방 하면서 돈 받아먹고 있어? 아니 그 돈 쓰기도 바쁠 건데. 리딩방 하면서 그 일일이 단톡방 말이야 7, 8개씩 만들어가지고 막 운영하고 그 속 시끄럽게 그 짓을 왜 해? 투자해가 돈 벌면 되는데. 아니 힘들게 그 짓을 왜 하냐고. 돈 쓰고 댕기기도 바쁜데. 아니 리딩방을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정상적인 거냐고. 아니 그 방을 돈 주고 들어가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꾸 의지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종특이라니까. 지가 하려니까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리딩방 찾는 거야. 누군가에 자꾸 의지한다니까. 미국한테 의지하고 일본한테 의지하고 아는 지인한테 의지하고 그러다 사기당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나? 코인 투자 설명회 이런 거 지가 찾아가나? 지 아는 지인이 야 어디 코인 그 투자하는 거 있대. 그거 하면 한 달에 이율이 몇 프로래. 그거 한번 가보자. 그거 끌려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모집책이었지. 지인이. 자 형님들,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계층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중산층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청간 이동을 하려고 하는, 좀 더 내 신분 상승을 큰 힘 안 들이고 노력 없이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사라져, 빈곤층만 나.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항상, 형님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님들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형님들 그냥 묻어 놓으세요. 형님들보다 돈 더 잃은 사람들도 무던히 있습니다. 작은 일에 팔랑팔랑 기가 팔랑팔랑 거리지 마세요. 감정 기복을 조금 산삼 사드시고 감정 기복을 좀 깔아앉히세요. 좀 차분해지셔야 됩니다. 차분해지는 데는 더 산삼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하면서 제가 자꾸 형님들 릴렉스 하는 이유가 형님들 부자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쉽습니다. 형님 조금만 무관심해지면 돼요. 정치 논평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 논평, 시사 논평, 경제 논평 제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공부는 하되 조금만 무관심해지세요. 이 말을 쉽게 하자면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러면은 형님들을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한 발, 두 발 물러서다 보면은 점점 세상은 넓게 보이고 점점 그동안 형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돈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은요, 제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형님들이 하셔야 될 거. 이게 뭐고? 이러면서 점점점점점점점 가까이서 볼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게 있네. 점점점점점점점 멀리서 야 멀리서 보니까 이쁘다. 멀리서 바라보는 미학을 느끼세요. 알프스산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형님이 알프스산 중턱에 매달려 있으면은 눈 덮인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점심 방송은 형님들 경제라기보다는 뭐 시사에 가깝겠죠. 시사 경제 쪽으로 오늘 좀 풀어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있고 한국은행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좀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형님들 기다리시는 우짜가 왜 이란하고 미국 이야기를 하는, 오늘 저녁에는 바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야기. 구름이 꽉 껴 있어요. 번개도 치고 이러던데 우리 번개는 안 맞았죠. 어우, 구름 봐. 와우, 어우, 씨, 야, 파도가 이게 뭐냐? 진짜 파도가 치네, 이 게임도. 우와, 이 뭐냐, 파도. 우와, 형님들 이 실화 아님? 우와, 나도 태풍 치는데 처음 착륙했지. 와, 이 뭐냐? 비행기 깔아앉았다. 우와. 어우, 씨,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형님. 시동 꺼졌어. 엔진에 물 들어가서 꺼졌나 보네. 와, 이게 구현이 된다고? 미치. 자, 무서워, 씨. 자, 형님들, 겁나 무섭습니다. 착륙 무사히 잘했고요. 자, 좀 있으면 구조대 올 거예요.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저녁 8시 방송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